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KBL 본사에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의외로 KBL에서 좀 맡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세수대가 나오지 않는 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댈러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댈러스는 이번 시즌 현재 굉장히 부진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리빌딩, 트레이드, 그 다음에 판을 갈아엎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돈치치와 AD 트레이드에 대한 책임 때문에 니코 해리슨 단장은 경질됐습니다. 네, 그리고 댈러스 구단은 프론트를 재정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선수단 리빌딩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농구 운영 파트에서 마크 큐반 구단주가 배제됐었죠. 자, 하지만 이 소수 지분 소유주인 마크 큐반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예전보다는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큐반을 포함한 댈러스의 새로운 핵심 운영진은 대대적인 로스터 변경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로스터를 뜯어고치겠다, 공표한 게 아니라 일단 논의한 상태고요. 현재 댈러스가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댈러스는 누가 봐도 윈나우 팀인데 현재 성적이 너무 초라합니다. 4승 12패, 그리고 승률이 25%, 서부 컨퍼런스 13위입니다. 이대로라면 플레이오프 진출은커녕 플레인 토너먼트도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최악의 공격력이죠. 공격 레이팅이 전체 30입니다. 꼴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덕 노비츠키가 우리 팀 농구 눈 뜨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공격력이 너무 좋지 않고요. 그리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4위입니다. 불균형이 심각하죠. 자, 디펜시브 레이팅이 4위고 공격 레이팅이 30이면 딱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넷 레이팅이 중간 정도로 나와야 하는데 넷 레이팅이 무려 24위입니다. 즉 공격이 너무너무 좋지 않다는 거고요. 페이스는 전체 3위지만 실속이 없는 농구를 하고 있는 셈이죠. 자, 수비는 리그 최상급이지만 공격력이 최저 수준이고요. 이렇듯 심각한 공수 불균형과 더불어서 부상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죠. 자, 득점은 110점 3점 27위, 야투 시도 개수 24위, 성공 26위, 성공률 26위, 3점도 엉망입니다. 시도 개수 22위, 성공 개수 29위, 성공률 29위, 자유투 성공률마저 29위. 이거는 홈팬들이 니코를 해고하라, 이렇게 또 챈트를 날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댈러스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자유투 성공률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어시스트 28입니다. 한마디로 댈러스는 끈끈한 수비 농구를 펼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정말 이 공격력이 형편없다. 이대로는 어빙이 돌아오기 전까지 전혀 버틸 수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쿠퍼 플래그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래, 리빌딩 버튼 누를 건데 플래그는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지켜야죠. 여기서 만약에 플래그까지 판다, 제가 봤을 때 댈러스 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순위가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플래그가 처음에 댈러스 갔을 때 1순위 치고는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서 뛸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노련한 베테랑들도 있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수비에서 앵커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어빙이 돌아온다면 플래그는 링커 역할을 하면서 아주 럭셔리한 환경 속에서 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그냥 가장입니다. 팀 내 최고 연봉자 1, 2위인 앤서니 데이비스, 카이리 어빙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고요. 신인에 불과한 플래그가 짊어진 부담이 너무 큰데 16경기 가운데 15게임 출전했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 부상 때문에 나서지를 못했고요. 출전 시간이 팀 내 1위입니다. 33.7분. 그리고 득점이 15.5점, 팀 내 2위고요. 리바운드 6.3개, 팀 내 3위입니다. 어시스트 3.1개, 팀 내 3위. 스틸 1.3개, 팀 내 3위예요. 정리하자면 출전 시간,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이 팀 내 전부 다 탑3 안에 듭니다. 이런 루키에게 망했다, 거품이다, 저는 지나치게 플래그를 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15경기 33.7분 뛰면서 15.5득점, 6.3 리바운드, 3.1 어시스트, 1.3 스틸, 0.7 블락샷, 필드골 45.5%, 3점이 좀 아쉽긴 해요. 3점은 30%가 되지 않지만 자유투 78.3%. 아직까지 10대에 불과한 선수가 팀 분위기가 개판이고 팀 환경이 대단히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 활약을 펼쳤다. 저는 플래그가 왜 1순위인지를 도리어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댈러스는 리빌딩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첫 번째, 내부 조직을 재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리슨 단장의 갑작스러운 경질, 그리고 듀몬 구단주는 해리슨에게 모든 걸 떠넘겼죠.
조직 내부의 이 프로세스 및 전략에 대한 의문이 뭐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댈러스 구단에 대한 이미지 타격까지 더해지면서 내부 조직이라도 재정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자, ESPN이 예상한 댈러스의 미래인데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4.6%입니다. 그런데 2026년 신인 드래프트 1픽 획득 가능성이 5.4%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보다 1라운드 1순위 픽 획득 가능성이 높다면 리빌딩 해야 되지 않냐, 또 이런 논거로 쓰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핵심 선수들의 부재입니다. 어빙과 더불어서 AD까지 부상으로 이탈했고요. 어빙은 시즌 절반 이상 날리는 게 확정이고 AD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이 딱히 없죠. 클레이 탐슨은 이번 시즌 노세아가 완연하지만 전성기에도 목소리를 내는 리더 타입은 아닙니다. 그냥 지 할 일만 하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은 이미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잃었고요. 자, 플래그를 중심으로 가져가기에는 전체적인 경험치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플래그나 혹은 뭐 지금 이 댈러스에서 뭐 미래로 평가받는 맥스 크리스티 이런 선수들로만 가기에는 또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로스터를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댈러스는 어빙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플래그와 어빙은 잘 어울리는 조각이고, 그리고 플래그 옆에는 반드시 어빙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댈러스 구단 수뇌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AD는 몰라도 어빙은 트레이드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소식이 샴즈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빙에 대한 뭐 트레이드 시나리오는 거의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는 선수 보강입니다. 리빌딩을 해야 선수 보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댈러스는 하드캡에 맞물렸어요. 하드캡은 소프트캡과는 다르게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하드캡을 넘어서는, 또 하드캡에 맞물린 상태에서 또 다른 그런 옵션을 절대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 탓에 추가 선수 보강 여부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 하드캡이니까. 주요 선수들의 추가 부상은 지금 댈러스에게 엄청난 위기이자 위협인데, 설상가상으로 단테 엑섬마저 시즌 아웃 통보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그냥 못 뛰는 거죠. 단테 엑섬이 뭐 헤비 볼핸들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1번 역할을 봤었고, 또 뭐 호주의 앰퍼니 하더웨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볼을 어느 정도는 다룰 수 있는 가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백코트에 대한 그런 공백이 상당히 큽니다. 자, 남은 볼 핸들러인 디러셀, 뭐 브랜든 윌리엄스, 그 다음에 뭐 제이든 하디 이런 선수들의 건강 유지가 중요하고요. AD와 카이리 어빙은 돈치치 트레이드 이후에 20분도 함께 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D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된다는 게 중론이고요. 로스터 스팟을 위해서는 또 엑섬을 웨이브할 필요가 있는데 1월 6일까지는 선수 영입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뭐 댈러스의 시즌 플랜이 꼬일 대로 꼬인 거죠. 자, 그렇다면 리빌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우선 큐반 소수 지분 구단주는 AD를 트레이드할 계획이 없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이 로스터로 아직은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도 큐반 구단주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로스터를 변경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다고 해요. 자, 하지만 NBA 관계자들은 큐반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AD 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고, 플래그를 중심으로 한 재건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그 논거입니다. 더구나 댈러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자체 1라운드 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가 잃어버린 픽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트레이드는 필요하다라는 게 이들의 의견이죠. 자, 하지만 트레이드가 일단 AD 쉬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점에서 팔아야 되니까. 우선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1993년생이니까요.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부상 이력이 화려하죠. 13시즌 동안 787경기 뛰는데 그쳤습니다. 한 시즌 평균 60경기 뛴 거예요. 평균 22경기씩 결장하고, 지난 시즌도 30경기 이상 결장, 올 시즌도 3분의 1 결장. 이런 선수를 지금 팔아야 하니 댈러스가 원하는 자산을 과연 AD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올 수 있는지가 의문인 거죠. 또 하나, 연봉이 높습니다. 올 시즌 포함해서 3년 동안 175밀을 수령하니까 연평균 뭐 거의 60밀 가까이를 받습니다. 연봉 높아, 자주 다쳐, 나이 많아, 과연 트레이드가 쉬울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매버릭스는 분명히 AD 트레이드 오퍼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리그 관계자들은 AD가 동부 컨퍼런스에 합류하게 되면 판도를 바꾸는 동시에 세력을 뒤흔들 수도 있다 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게 그 팀 맥마은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댈러스 구단 쪽에서 또 친한 기자들, 또 친한 지역지들 불러서 언론 플레이 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AD가 동부 컨퍼런스에 합류하게 된다고 해서 맥마은의 이야기대로 판도를 바꿀 수 있고 세력을 뒤흔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선수들도 한번 살펴봐야죠. 클레이 탐슨은 자기 스스로가 현재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클레이 탐슨은 몸값도 싸고 그 다음에 팀 내 입지도 높지 않기 때문에 곁다리로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디앤젤로 러셀 같은 경우에는 댈러스 구단 자체가 AD 이외에 디러셀 트레이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몸값이 뭐 5밀 남짓이니까 조각으로 끼우기에는 또 아주 훌륭하긴 하죠. 세 번째는 데니얼 게포드인데요. PJ 워싱턴보다는 트레이드 매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일단 데릭 라이블리 2세가 워낙 자주 다치고는 있지만 또 댈러스의 미래로 평가를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 자원을 내보낸다고 친다면 현재는 이 프런트코트 가운데 AD와 게포드가 가장 트레이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AD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살펴봤습니다. 링어에서 분석한 5가지 빅딜 시나리오고요. 역시나 제 뇌내망상은 아니니까 재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크라멘토와의 트레이드입니다. 세크라멘토가 앤서니 데이비스를 받고요. 그리고 댈러스는 잭 라빈, 키언 앨리스 2027년 1라운드 픽을 받아오는 거죠. 일단 잭 라빈도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셀러리 매칭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1라운드 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댈러스는 앤서니 데이비스로 제 생각에 1라운드 픽 3장은 어불성설이고 2장이면 낫배드. 근데 1장도 저는 제시하는 팀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 세크라멘토는 리그 최하위 수비팀이죠. 여전히 골밑 수비에 능한 AD를 영입해서 골밑을 보강하겠다는 의견인데 도만타스 사보니스와 투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잭 라빈의 악성 계약과는 작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만 앤서니 데이비스와 사보니스를 동시에 투빅으로 섰을 때 코트는 뭐 대단히 빡빡해지겠죠. 하지만 또 서로 페어링은 또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만 댈러스가 잭 라빈의 악성 계약을 받아들일지 또 1라운드 픽 1장으로 만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시카고 불스입니다. 시카고는 앤서니 데이비스와 디앤젤로 러셀을 받고요. 댈러스는 니콜라 부세비치, 케빈 하더, 코비 화이트 2029년 1라운드 픽 비보호 픽을 던지는 겁니다. 자, 부세비치, 허더, 화이트 3명의 공통점은 만기 자원입니다. 즉 이번 시즌 끝나면 이들의 샐러리가 쫙 비어요. 만기 자원인 이 3명을 활용해서 AD를 고향팀으로 보내는 거죠. 나이가 들면 고향팀에서 뛰고 싶어 하잖아요. 앤서니 데이비스가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이기 때문에 시카고는 홈타운 보이를 데려오면서 수비 중심축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댈러스는 AD를 정리하는 동시에 2026년에 캡 룸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부세비치, 허더, 화이트가 빠지니까. 네, 이 3명만 빠져도 거의 뭐 50일 가까이는 비게 되니까 미래 픽이 좀 아쉽긴 하지만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디러셀이라는 골칫덩이 또 내보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토론토입니다. 토론토가 앤서니 데이비스를 받아오고 댈러스는 RJ 베럿, 야코 퍼들 그리고 1라운드 픽 2장을 거머쥐는 거죠. 자, 토론토는 AD를 영입하면서 수비력 및 프론트코트의 무게감이 향상됩니다. 퍼들도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앤서니 데이비스의 득점력, 공격력과는 비할 바가 되지 않고 RJ 베럿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가 이번 여름에 트레이드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베럿이 만약에 나간다면 그레이디 딕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는 좀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댈러스는 즉시 전력감 2명을 영입할 수 있습니다. 베럿과 퍼들이면 바로 댈러스에 주전 뛸 수 있죠. 그리고 1라운드 픽이 복수 2장이니까 미래 자산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딜이라서 나 배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번째 팀은 샬럿 호네츠입니다. 샬럿이 앤서니 데이비스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댈러스는 마일스 브리지스, 콜린 섹스턴, 미래 1라운드 픽 3장을 태우는데 샬럿이 과연 데이비스 영입하고자 1라운드 픽 3장을 던질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마일스 브리지스는 어쨌든 샬럿의 프랜차이즈 스타고 그리고 콜린 섹스턴이 내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큰 걸림돌은 1라운드 픽 2장도 아니고 3장? 살짝은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잠재력이 높은 영건에 경험 풍부한 AD를 더한다면 샬럿의 로스터는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일단 라멜로 볼을 뭐 전혀 팔 생각이 없고 컨 크니플, 그 다음에 또 브랜든 밀러, 그리고 또 칼크 브래너 이런 선수들과 함께 AD를 중심축으로 삼는다면 로스터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댈러스도 마찬가지죠. 1라운드 픽 3장을 통해서 미래 자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샬럿이 실제로 저런 딜을 제시한다면 이거는 뭐 댈러스가 바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앤서니 데이비스와 클레이 탐슨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댈러스는 제이든 아이비, 토바이어스 해리스, 론 홀란드, 아이자 스튜어트 1라운드 픽 한 장을 던지는 건데요. 일단 디트로이트는 올 시즌에 동부 컨퍼런스 1위입니다. 하지만 이 프런트 코트, 젤런 두렌의 프런트 코트 파트너에 대한 갈증이 좀 있단 말이죠. 더구나 앤서니 데이비스는 JB 비커스테프 감독이 원하는 굉장히 훌륭한 골밑 수비수입니다. 비커스테프 감독은 수비 위주의 인물이잖아요. AD가 간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 던컨 로빈슨, 클레이 탐슨 쌍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댈러스는 아이비 또 홀란드라는 유망주를 데려올 수 있죠. 맥스 크리스티, 그 다음에 쿠퍼 플래그, 그리고 데릭 라이블리 2세와 함께 팀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픽을 한 장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 자산의 조합도 저는 댈러스가 꽤나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디트로이트가 저는 제이든 아이비를 결국 트레이드 할 거라고 보는데 론 홀란드가 아쉽긴 합니다만 AD급의 선수가 만약에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다면 디트로이트의 이 트라잔 랭던, 지금 이 로스터를 만든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거든요. 한 번쯤은 승부수 띄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D의 트레이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카이리 어빙은 말씀드렸듯이 팀에서는 팔 생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D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저는 라방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 9시에 라방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죠. 고맙습니다.